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수요일 뉴스데이입니다. 제보 조작 사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새벽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이제 더 윗선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제보 공개를 주도했던 김성호 당시 수석 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이 이르면 오늘 소환됩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굳은 표정으로 검찰 청사를 나섭니다. 어제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호송 차량을 타고 남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결과 나왔는데요. 그게 좀 인정하십니까? 서울 남부지법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유미 씨에게 당 청년위원장 자리를 약속하면서 특혜 채용 녹취록을 구해올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미 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의혹 폭로를 도왔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국민의당 윗선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밝히기 위한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김성호 수석 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을 재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제보 조작을 도운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밤사이 각 당 반응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사필 규정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3일 국민의당의 셀프 조사 결과는 꼬리 자르기였음이 명확해졌고 국민의당 대선 공작 게이트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다시 한번 국민께 진정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손금주 수석 대변인은 검찰이 이유미 씨가 단독으로 조작한 제보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이 전 최고위원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로 발사된 중거리 미사일을 알래스카의 사드로 맞추는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미국의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이 발사한 ICBM을 요격한 건 아니지만 사드 성능을 증명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미 국방부가 알래스카주 코디악 기지에서 실시한 사드 요격 시험에서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명중시킨 것입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성명을 통해 이번 시험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파괴하는 사드 무기체계의 능력을 더욱 실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까지 14차례의 요격 시험에서 모두 성공해 100%의 명중률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IRBM에 대한 첫 요격 시험이었으며 비행체의 발사 시간을 특정하지 않는 등 실전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사드 요격 시험이 최근 북한의 ICBM급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와는 관련 없이 몇 달 전부터 예정된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드는 IRBM 이하의 사거리를 보유한 탄도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해 떨어뜨리는 방어체계로 ICBM은 요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번 시험은 북한에 대한 경고 의미를 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2년 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대기업들이 사활을 걸었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점수 조작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사업자 선정을 담당한 관세청 관계자들의 중징계와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관세청은 한화 갤러리아 등 3개 업체를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롯데는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당시 부당한 평가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롯데 등의 매장 규모를 따질 때는 계단과 화장실 등 공용 면적을 뺐지만 한화에는 공용 면적을 매장에 포함해 규모를 늘려줬다는 겁니다. 법규 준수 등 일부 평가 항목에서도 다른 기준을 적용해 롯데엔 정상보다 낮은 점수가, 한화엔 높은 점수가 매겨져 결국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2차 선정 때도 관세청은 기부금 비율과 매장 규모를 평가하며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 롯데는 또다시 잠실 타워점 사업권을 놓쳤습니다. 지난해 면세점 추가 선정 과정에서도 자료 왜곡이 있었습니다. 이미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과거 자료를 근거로 무리하게 4곳의 면세점을 더 내줬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관련자 10명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세청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윤시윤입니다. 이제 곧 용산에 가면 미군 기지가 없습니다. 미 8군 사령부가 64년 만에 주둔지를 평택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평택 기지는 미군 해외 기지 중에 최대 규모이며 공사비 11조 원에 완공은 내년 말입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미 8군은 지난 2003년 4월 한미 합의로 이전이 추진됐으며 어제 개관식을 기점으로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며 미군과 그 가족 등 4만여 명이 주둔할 예정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5.5배 크기인 1,400만 제곱미터로 미군의 해외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전국 91개 지역 2억 4천만 제곱미터에 흩어져 있던 병력을 평택과 대구, 부산 2개 권역으로 재배치해 전체 면적은 7천만 제곱미터가량 줄었음에도 효율성은 높다는 게 미군 측 설명입니다. 평택 기지 인근에는 평택항과 오산 공군기지가 위치해 있고 철도 기관시설이 기지 안팎으로 연결돼 있어 육해공을 망라한 미군 전력 증원과 물자 집결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북한 방사포의 사정권 내에 있어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기지 보호 차원에서 유격 자산인 패트리엇 미사일을 증강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amp Humphreys could provide protection of ballistic missile defense for the airfield and for the entire installation. One Patriot battery. JSA 경비대대와 화력 여단 등 전방 지역 필수 병력은 그대로 잔류할 계획이라고 주한미군은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이렇게 미군이 떠나는 용산은 우리 근대사의 생채기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입니다. 당초에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다가 일본군이 들어왔고 해방 이후 미군에 넘어갔던 역사, 정동욱 기자입니다. 1905년 러일 전쟁의 승리로 한반도 지배권을 확보한 일본은 이듬해 청나라 군대의 주둔지였던 용산에 총독 관저와 일본군 사령부를 지었습니다. 1945년 패망한 일본군은 떠났지만 한국 전쟁 이후에는 미군이 용산에 군장을 풀었습니다. 미군은 130여 동에 달하는 일본군 건물을 그대로 사용해왔습니다. 일본 만주군 전사자를 기리는 총원탑은 미 8군 전몰자 기념비로, 백범 김구선생 암살범 안두희가 수감됐던 감옥은 미군 위생부대로 각각 이름을 바꿔 달았습니다. 서구식의 근대 일본 건축 양식으로 지은 일본군 장교 숙소는 현재 주한 미 합동군사업무단 건물로 사용 중입니다. 외세가 한 1000년 전부터 머물렀던 그런 아픈 어떤 공간입니다. 그 옮겨간 터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를 좀 반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 터의 관리랄까 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광화문을 거쳐 용산까지 역사 문화벨트를 복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환받은 용산 부지를 대규모 자연생태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시급한 처리를 당부하며 송영무, 조대엽 두 장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야당은 임명을 위한 명분 쌓기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도 무산됐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추경 예산안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야당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추경과 정부 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해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임명도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시기만 늦춘 것일 뿐 지명 철회가 아닌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이란 겁니다. 임명을 위한 명문 쌓기에 저는 일종의 꼼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사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야당 탓만 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모두가 야당 탓으로 돌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는 오는 18일 한 차례 더 남아있지만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등 여권의 양보가 없으면 국회 정상화, 추경안 처리 등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MBC 뉴스 현재입니다. 자유한국당 쇄신을 이끌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당의 환골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치 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해 당 안팎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조영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당이 집권했던 10년간 보수 우파의 가치를 실현하기는커녕 권력 유지에만 몰두했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보다는 권력을 이용한 개인과 집단의 이익과 영달에 함몰되어서 유권자를 외면한 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 보수 우파 진영이 질이 멸렬해졌고 한국당 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한 탓이 크다고 실타했습니다. 탄핵은 너무 과한 정치 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요. 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한 탄핵을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재판소, 국회를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한 중진 의원은 류 위원장의 인식이 국민이 기대하는 혁신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위반한 실정법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희입니다. 이라크 모술에서 IS 격퇴전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시리아 라카 탈환이 다음 목표가 됐습니다. IS 수괴 알바그다디의 사망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 특파원입니다. 이라크군과 함께 IS의 최대 거점인 모술을 탈환한 미군 주도의 국제동맹군이 IS의 상징적 수도인 시리아 라카 탈환을 다음 목표로 삼았습니다. IS 격퇴전 사령관인 타운센트 미군 준장은 모술 탈환 선언 후 CNN과 인터뷰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The defeat of ISIS in Mosul doesn't mean that ISIS is finished in Iraq, and there's still tough fighting ahead. 최근 라카에서는 미군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주군이 IS가 파괴한 알루리 대사원을 수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IS가 폐색이 짙어지면서 IS 수괴 알바그다디의 사망설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IS 수뇌부 지휘관들의 발언을 인용해 사망설을 전한 데 이어서 이라크 방송은 이라크군이 입수한 IS 성명문에 알바그다디의 사망 내용과 새로운 칼리프의 발표 예정 문구가 들어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관련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바그다디는 2014년 7월 이후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사망설과 은신설이 분분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알바그다디에게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이 2,500만 달러, 우리 돈 약 287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나흘 더 연장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언론 길들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장악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방송장악 저지특위는 정부의 MBC 특별 근로감독 연장을 중대한 사태로 규정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노무현 정부의 기자실 대못받기 등 과거 진보 정권이 해오던 전형적인 언론 길들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형태의 언론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SNS에서 신문과 종합편성 채널, 포털, SNS까지 장악한 정권이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인 MBC 장악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MBC마저 노조를 이용해 주사파 운동권 정권의 전위부대로 만들려는 것은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